가슴에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누군가가 그리워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어떤 종류의 위로로도 빈 곳이 메워지질 않네요. 찬란하게 햇살이 내리던 그날의 기억, 한없이 좋기만 했던 오후의 어느 날, 그 사람의 해맑은 얼굴까지 한꺼번에 밀려듭니다.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짧은 생각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프고도 뭉클한 마음을 과연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하고 나면 조금은 나아질까요? 어쩌면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무너져 내릴 것 같아서, 다리에 힘이 풀려버릴 것 같아서, 속절없이 눈 감아보는 것밖에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네요. 심호흡을 하고 머물러 봅니다. 그 자리, 그곳, 햇살이 내리는 그 언덕에. 왜 그런 걸까요? 아무리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그리움이라고 해도 영원할 수는 없는 걸까요? 이왕 잡은 기억, 놓고 싶지 않아서 붙잡으려고 해도 어느새 아련해지고 맙니다. 천천히 가마토 눈을 떠봅니다. 아까보다 왠지 고요해진 거실, 노란 스탠드 불빛이 보입니다. 이렇게 가끔씩 텅 빈 듯한 밤이면 지독한 그리움에 짓눌리지만, 그래도 그 끝에는 작게 숨쉬고 있는 사랑을 봅니다. 작고 기특한 사랑이 있음을 느낍니다. 그 사람이 주었던 포근한 미소, 따뜻한 손길, 그리고 함께 나누었던 모든 시간들, 그 흔적이 전부 사랑이라고 그리움은 말합니다. 어쩌면 조금은 그리움으로 가득 찬 밤을 보낼 용기가 생긴 것 같습니다. 텅 빈 가슴이 아프지만 그 자리 덕분에 조금씩 무언가 채워갈 마음을 품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이 그리움이 더 이상 아픔이 아니게 되는 날, 그런 날이 오면 그때는 나에게 정말 고맙다 말해주고 싶습니다. 머리를 쓰다듬으며 애썼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계시죠? 8월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 9월의 첫날이죠. 네.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진짜. 올해 초가 진짜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더위가 다 가고 이제 밤이면 좀 선선한 것 같아요.
8월만 해도 저녁에 나가서 산책할 때 좀 덥다 요런 감이 있었는데 어제인가요? 선선하더라고요. 반팔 반바지 입고 나가면 좀 추울 수도 있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오프닝 멘트를 좀 달달하게? 아니지. 조금은 센치하게 시작했죠. 그리움에 대해서 갑자기 이 책의 제목을 보는데 그런 글을 쓰고 싶어지더라고요. 네. 오늘 밤은 너랑 소주 한잔 하고 싶어. 왠지 약간 그런 느낌 드는 때가 있죠. 누군가 생각나고. 그래요. 다 각자의 느낌이 있을 거예요. 이런 단어를 봤을 때, 이런 문장을 봤을 때, 이런 책을 읽었을 때 느껴지는 각자의 어떤 감상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이야기한 것 뿐이고요. 또 가슴속에 울림이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도 저는 많이 좀 달달했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또 가져와 봤습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제 유튜브 채널에 지금 없거든요. 이 책이. 그래서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좀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달아드렸던 댓글 몇 개를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 댓글이 많다는 생각은 자주 하는데 읽어드리는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댓글 처음으로 달아봐요. 2년 전에 힘든 일이 많았는데 몸도 마음도 많이 아팠어요. 지인의 추천으로 현주님 유튜브 보게 되었어요. 그 뒤로 2년 동안 현주님 유튜브 들으며 들을 때마다 편안히 잠을 자요. 현주님 때문에 공황장애를 극복했어요.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라고 프로필 혜은님께서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아이고, 제가 감사합니다. 공황장애, 좀 그런 아픔을 남은 모르는데 참 괴로운 것들 있잖아요. 뭐랄까 좀 슬프기도 하고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참 뭐가 됐든 이렇게 극복하셨다는 말을 보면 참 울컥하고 좀 위안이 됩니다. 앞으로도 괜찮으실 거예요. 응원할게요. 별탈 없는 소소한 일상이 가장 큰 행복인 듯해요. 별탈이 없다는 거 엄청난 감사함이죠. 잘 들으며 잘 자겠습니다. 감사해요. 라고 댓글 달아주셨는데 진짜 별탈 없이 소소한 일상이 제일 큰 행복인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별탈이 없을 땐 그게 되게 소중하고 감사하다는 걸 잘 모르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그랬을 때, 아, 그때가 참 행복했었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으네요. 현주님의 글도, 배경도, 역시 나의 비유길리 소행성 같은 곳. 항상 고마워요, 현주님. 점점 목소리가 좋아지셔서 참 다행이에요. 라고 주대님이 남겨주셨는데 댓글도 맨날 많이 남겨주시고 해서 되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가끔 정말 여러분들이 써주신 댓글 읽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참 감사해요. 이렇게 저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랑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되돌려드릴 수 있는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오늘도 안녕히 주무시고요.
오늘 밤은 너랑 소주 한잔 하고 싶어. 이동진 작가님의 책 소개해드릴게요. 다시 태어난다면 나 역시 마찬가지며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상상. 아직 해본 적이 없다면 죽기 전에 언젠가 반드시 하게 될 상상.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지거나 지금의 나보다 더 잘난, 어쩌면 조금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을 때 그때 하는 상상. 후회나 미련 혹은 무념무상 상태에서 하게 되는 상상. 이 허무맹랑한 상상이 자신을 위로하는 동기부여라고 믿는다면 반대의 경우를 상상해 본 적은 없는지 묻고 싶어진다. 지금 내가 사는 삶이 다시 태어난 누군가의 삶이라면? 이라고 말이다. 일어날 수 없는 무의미한 상상을 하는 것보다 다시 태어난 누군가의 소중한 삶을 또 한 번 망치지 않기 위해, 그러기 위해 지금 당장 노력하는 편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 후회와 현재의 불만족으로 시작된 이 중독적인 상상을 멈출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인생의 의미, 삶의 의미는 뭘까? 선뜻 답이 내려지지 않는다. 어떤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는 건 어쩌면 질문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다시 질문해 본다.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가 아니라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까. 바로. 그러고 나니 전혀 다른 두 개의 질문이 된다. 그렇다. 내 삶은 누군가 나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우리는 삶의 많은 순간에 남의 시선을 의식한다. 저 사람은 날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은 내 인생에 어떤 꼬리표를 붙여줄까? 라고 말이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고 산다면 이건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남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어스름한 저녁, 하루가 끝나가는 시간, 모두들 제자리로 돌아갈 채비에 바쁘다. 천천히 일어나 주섬주섬 자리를 정리하는 내 손길은 게으르게 움직인다. 저녁 때가 됐으니 적당히 배도 고프고 돌아갈 집도 있다. 하지만 짐을 챙기는 내 손은 여전히 느리다. 주말, 아마 모두들 약속이 있겠지? 이 저녁 그저 편하게 같이 있고 싶은 특별한 근황을 들려주지 않고도 소주 한 잔 서로 따라주고 싶은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그러면서도 왠지 갑작스레 만나자라고 하자니 민폐가 될까 걱정이 앞선다. 용기를 내본다. 몇 가지 전화를 건 핑곗거리도 미리 계산해본다. 여보세요? 나야. 뭐해? 그러자 친구가 말한다. 어디로 갈까?
주말 저녁, 퇴근 시간이 지날 무렵 전화를 건 내 마음을 읽어낸 친구. 이 시간에 전화를 걸었다는 건 쓸쓸하다는 무언의 메시지라는 걸 알아챈 친구. 무슨 일 있어? 가 아니라 어디로 갈까? 하고 단번에 말해주는 친구.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존재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존재 자체에 감사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세상에 있고 나와 같은 시간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축복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약 그런 사람을 얻게 된다면 그런 사람을 얻은 그 누구라도 굉장히 깊은 단계의 축복을 받으며 세상을 살게 된 행운아가 아닐까? 세상의 모든 좋은 기운을 품고 그 어떤 슬픈 일, 아픈 일도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 죽을 때조차 보고 싶어서 눈 감는 게 싫어지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그 말도 되지 않는 꿈을 꿔본다. 사랑의 완성은 없는 거라고 한다. 사랑은 과정에 있는 것이지 사랑을 느낀 그 순간을 매듭지어서 결정된 게 아니라고. 그를 얻었다는 안심보다 존재 자체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만약 그런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그건 무한한 감동이고 감사함 그 자체일 것 같다. 두 번째 팀, 그리고 첫사랑. 내가 처음 이성에게 좋아하는 감정을 느꼈던 건 10살 때 같은 반 여자아이였다. 하지만 그건 말 그대로 사전적 의미일 뿐인 나의 첫사랑. 언제 어느 순간이건 첫사랑이 누구였는지 모르면 고민할 새도 없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한 사람. 2003년 여름 20살 눈부시게 빛났던 그녀가 나에겐 첫사랑이었다. 보잘것없는 댄서인 날 좋아해 줄 거라곤 기대하지 않았다.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더 편하게 친구로 지낼 수 있었다. 그녀는 모 방송국에서 VJ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녀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마침 우리가 안무를 준비 중이던 가수의 댄서가 되는 체험 프로그램을 맡아 함께 연습을 하게 된 것이다. 체험 방문으로 한 달간의 연습을 모두 마치고 함께 무대에 오르던 날, 의상을 갈아입고 녹화를 기다리고 있는데 바다 누나가 우리에게 한마디를 툭 던졌다. 야, 너희들이 잘 어울린다. 한번 만나봐. 순간 어색해진 분위기에 우리는 눈이 마주쳤고 볼이 뜨거워졌다. 나의 영광이지만 그럴 일은 없을 거라며 농담처럼 웃어넘겼다. 하지만 누나의 그 말은 하루 종일 머릿속에 맴돌았다. 며칠이 지나 연습실이 아닌 곳에서 다른 옷차림으로 만난 그녀는 더욱 빛나 보였다. 애써 태어난 척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하려 노력했지만 그녀는 나의 떨리는 마음을 이미 모두 알고 있는 듯했다. 그녀가 맡은 프로그램은 끝이 났고 더 이상 볼 일도 없었다. 거절당할 각오도 되어 있었다. 쓸데없는 자존심은 충분히 지켰을 때였으니까. 어떤 말로 고백을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녀가 나의 고백을 받아주었고 그렇게 우리의 연애는 시작됐다. 세상을 다 가진 게 세상을 다 가졌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었다. 어딜 가도 데려가고 싶고 누굴 만나도 자랑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내 사람이라니.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웠던 3년간의 사랑. 나의 그녀는 내게 3년이라는 길고도 짧은 시간에 사랑이 되어주었다. 이별, 그리고 재회. 3년의 사랑. 내 생에 가장 아름다웠던 시간. 어떤 누가 믿을까? 21살의 혈기왕성한 남녀가 3년간의 연애 동안 한 번도 싸우지 않았다면? 다시 생각해보면 차라리 가끔은 싸워도 볼 걸. 적당한 배려는 약이라지만 과하면 독이라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 나는 나대로, 그녀는 그녀대로 가득했던 삶의 고충들. 일, 사랑, 가난, 그리고 가족. 지칠 대로 지쳐있던 어린 시절의 우리 두 사람. 그녀와 헤어지고서 가장 나아진 건 더 이상 서로의 힘든 모습을 볼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 잘 해결되겠지? 곧 행복해지겠지? 마음속으로 바랄 수밖에 없는 바람뿐인 그때의 우리. 1년에 한두 번 정도 전화로 안부를 묻게 된 우리. 참 많은 것들이 궁금하지만 묻지 않게 된 두 사람. 서로의 건강한 목소리와 부모님의 안부를 묻는 것이 전부가 되어버린 사이. 20살 우리가 만났을 때, 24살 우리가 헤어진 나이, 37살 지금. 13년 너를 다시 만나기까지. 여러 번 안부를 묻지만 밥 한 번 먹자는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던 기간. 이번엔 진짜 만나자. 성수동의 한 중식당. 약속 시간보다 먼저 도착했다. 문득 16년 전 그녀를 연습실이 아닌 곳에서 처음 만난 그날이 떠올랐다. 내 안에 아직 그녀에 대한 설렘이 남아 있었다. 약속 시간이 되고 차에서 내리며 나를 향해 손 흔드는 그녀의 모습을 보자 나도 모르게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반가웠다. 드디어 그녀와 마주 앉았다. 13년 만에 만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만큼 편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식사를 하며 그동안 쌓인 많은 얘기를 나눴다. 연애부터 부모님의 안부까지.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 줄도 몰랐다. 식사가 끝날 때쯤 그녀가 갑자기 영화를 보러 가자고 했다. 나와 밥을 먹고 영화를 볼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13년 만에 만나서 영화라. 나쁘지 않았다. 그녀의 그런 통통 튀는 매력은 여전했고 소극적인 나는 그런 모습을 좋아했다. 그녀와 함께 왕십리 CGV로 가서 영화를 봤다. 옛 기억들이 떠오르며 그때로 돌아간 것만 같았다. 영화가 끝나고 출구로 나오는 많은 연인들 사이에서 우리의 모습도 어느 연인과 다를 게 없었다. 다만 잡고 싶은 그녀의 손을 내 마음대로 잡을 수 없다는 그 상황만 다를 뿐.
그녀는 나를 집까지 데려다 주고서야 돌아섰다. 그 후로 우리는 꽤 자주 만났다. 그녀의 어머니도 다시 찾아뵈었고 우리 아빠 칠순잔치에 그녀가 와주기도 했다. 오래전부터 우리 사이를 응원해주던 친구도 다시 만난 우리를 보며 운명이라고 부추기며 응원했다. 정말 운명이라 생각했다. 그동안 또 다른 많은 연애를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늘 그녀가 존재했다. 내 마지막 여자이길 바랬다. 내가 그녀를 책임질 수 있는 모든 상황이 준비되어 있다면 단 1초의 고민도 없이 프로포즈했을 하다. 그러나 나는 13년 전과 그게 달라지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고 그녀 역시 해결되지 않은 많은 일들로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었다. 13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우린 그때와 달라진 게 없었다. 그녀를 다시 만난 기간은 6개월이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예전처럼 행복했지만 뭔가 확실하게 맺어진 사이가 아니란 게 늘 마음에 걸렸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그녀에게 소개팅을 제안했다. 그녀는 자신을 꽉 붙잡아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에게 이야기했다. 하지만 난 그녀를 잡지 못했다. 나는 남자답지 못했다. 그러나 나의 선택은 그녀의 행복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나는 지금보다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 준비란 게 얼마나 걸릴지도 알 수 없었다. 그 알 수 없는 시간 동안 그녀를 붙잡아둘 수는 없었다. 나는 또다시 그녀를 놓아버렸다. 지금까지의 내 삶을 자책하며 가슴은 찢어질 듯이 아팠다. 그리고 미안했다. 그 후로 다시 1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든다. 그때 차라리 이기적일걸. 나보다 좋은 남자 만나야 한다는 그딴 배려심 말고 그냥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녀를 붙잡았다면, 그랬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어쩌면 지금 내 옆에 그녀가 있지 않을까? 이제 내 선택지는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반드시 나보다 좋은 사람을 만나 그때 내 선택이 후회되지 않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초라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처지의 사람이란 걸 나는 잘 알고 있다. 존재만으로도 힘이 든다는 말이 과연 현실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걸까? 그런 게 가능은 한 것일까? 청첩장. 드라마 같았던 그녀와의 재회는 끝이 났다. 나는 다시 혼자만의 일상으로 돌아왔다. 운명이라 생각했던 만남도 결국엔 인연이 아니었던 거라며 나 자신을 설득하고 세뇌시켰다. 다시는 그런 여자를 만날 수 없을 거라는 확신을 들게 한 사람. 그만큼 놓치기 싫은 여자였다. 내가 조금만 더 안정적인 삶을 살았다면, 앞으로라도 그렇게만 된다면 꼭 다시 붙잡아야겠다는 미련한 생각도 좀 제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떠나간 막차는 돌아오지 않는다. 15년 전의 감정으로 돌아가
그녀를 다시 사랑하고 있던 어느 날, 갑작스런 그녀의 말에 나도 모르게 바보 같은 대답을 해버렸고, 우린 그렇게 끝이 났다. 지질대로 지쳐버린 그녀는 기댈 곳이 필요했지만 난 어깨를 내어주지 못했다. 동진아, 나 친구가 남자 소개해준대. 어떻게? 아, 그래? 아, 그래, 그럼 한번 받아봐. 나는 비겁하고 어리석었다. 자신을 확실하게 붙잡아 달라는 그녀의 마음에 상처만 주는 바보 같은 대답이었다. 그녀는 나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나를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의 모든 걸 감싸줄 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난 그녀의 마음에 난 상처들, 그녀의 부모님과 그녀가 살아야 할 집까지 아무것도 해결해 줄 자신이 없었다. 그리고 무능력한 나를 자책했다. 혹시 복권이라도 당첨이 된다면 그녀를 붙잡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매주 복권도 사봤지만 그녀는 이미 내 앞에 없다. 그날 나의 어리석은 그 대답을 그녀는 이해해 줄 수 있을까?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 다시 그날이 와도 내 선택은 다르지 않았을 걸 나는 잘 알고 있다. 비겁하지만 붙잡지 않는 것. 그게 내가 사랑하는 그녀를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결국 친구의 권유대로 한 남자를 소개받았고 그 남자는 나와 비교도 되지 않는 능력 있고 멋진 사람이었다. 그녀와 헤어진 지 6개월이 지날 즈음 청첩장을 받았다. 참 다행이었다. 내가 아닌 더 좋은 남자를 만나서 참 다행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말은 없다고 그 누군가 그랬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질 수 있다는 걸 경험한 난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제는 나보다 더 많이 사랑해줘야 할 남자가 생겼다. 그게 그 남자가 해야 할 일이다. 아직 그녀를 사랑하지만 이 마음, 이제는 넘겨줄 때가 왔다. 난 누구보다 두 사람을 응원할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다정한 친구로 남았고 그것만으로도 비겁하고 여전히 사랑하는 나란 사람에겐 그저 감사한 일이다. 위로. 이것저것 걱정은 많고 미래는 불안해 죽겠는데 사람들 앞에선 괜찮은 척 해야 하는 거 힘들지? 속도 모르면서 마냥 잘 살고 있는 줄만 알고 말이야. 근데 너무 외로워하지 마. 너를 정말 생각해주는 사람은 네가 아무리 웃고 있어도 마음속으로 이미 걱정부터 하고 있을 거야. 내가 그래. 내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나랑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걸 잘 알고 있거든. 그래서 아무리 밝아 보여도 걱정부터 되더라고. 그러니까 힘들 땐 힘든 티를 내도 괜찮아. 우리는 서로에게 자랑보단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무죄. 우리는 아직 서로에 대해 모른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내가 나에 대해 알고 있는 것만큼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다. 내 모든 걸 허물 없이 드러냈을 때 그 모습에 함께 허물을 벗는 사람과 비로소 진실된 사이가 될 수 있다. 눈에 보이는 모습은 가짜일 뿐 진짜 사람은 마음속에 있다. 상처. 가끔 마음이 지칠 때 마냥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어. 차라리 이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겨주면 어떤 고통도 받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날. 따지고 보면 원인은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생기는데 말이야. 가족과 친구들, 직장과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 사이에서 생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문제는 서로 마음에 상처를 남기잖아. 하지만 그렇게 서로 부둥켜 지내지 않으면 홀로 설 수 없는 것도 사람이고, 더불어 돕지 않으면 정말 살아갈 수 없는 것도 사람이니까. 이 작은 책 한 권이 우리 손에 있기까지도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듯이 말이야. 자동차와 비행기를 만드는 사람이 있기에 우리가 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낚시와 짐승을 사육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처럼 옷 하나부터 머리카락을 자르기 위한 가위까지 어느 하나 필요 없는 것과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처럼 따지고 보면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의 협력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세상에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은 없듯이 병 주고 병 주면 인간이 아니고 약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 상처는 깊을수록 두껍게 아물고 부러진 뼈는 다시 붙는 순간 더욱 단단해지는 것처럼 병을 주고 약을 주는 게 인간의 삶이겠지? 너랑 소주 한잔하고 싶어. 있잖아, 잘 지내? 갑자기 미안해. 다름이 아니라 자꾸 네가 생각나. 잘 지내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혹시 혹시 내 생각 나진 않니? 너무 보고 싶다. 이런다 우습지? 이제 와서, 그래. 이제 와서 이렇게 널 다시 찾는다는 게 용기 내본 거야. 잠깐 가도 되니? 한 번만, 한 번만 볼 수 있을까? 사실 난 못 지내. 그리고 여전히 미안하기도 하고. 화내도 괜찮아. 근데 그때가 자꾸 생각나. 이제 괜찮은지, 아픈 데는 없는지. 혹시 너도 내 생각이 나진 않니? 너무 보고 싶어. 이런 내가 밉지? 이제 와서 이렇게 다시 널 찾는다는 게 용기 내본 거야. 잠깐 가도 되니? 한번 만날 수 있을까? 다시 태어난다면 나 역시 마찬가지며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상상. 아직 해본 적이 없다면 죽기 전에 언젠가 반드시 하게 될 상상.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지거나 지금의 나보다 더 잘난, 어쩌면 조금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을 때 그때 하는 상상. 후회나 미련 혹은 무념무상 상태에서 하게 되는 상상. 이 허무맹랑한 상상이 자신을 위로하는 동기부여라고 믿는다면 반대의 경우를 상상해 본 적은 없는지 묻고 싶어진다. 지금 내가 사는 삶이 다시 태어난 누군가의 삶이라면? 이라고 말이다. 일어날 수 없는 무의미한 상상을 하는 것보다 다시 태어난 누군가의 소중한 삶을 또 한 번 망치지 않기 위해, 그러기 위해 지금 당장 노력하는 편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 후회와 현재의 불만족으로 시작된 이 중독적인 상상을 멈출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인생의 의미, 삶의 의미는 뭘까? 선뜻 답이 내려지지 않는다. 어떤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는 건 어쩌면 질문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다시 질문해 본다.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가 아니라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까? 바로. 그러고 나니 전혀 다른 두 개의 질문이 된다. 그렇다. 내 삶은 누군가 나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우리는 삶의 많은 순간에 남의 시선을 의식한다. 저 사람은 날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은 내 인생에 어떤 꼬리표를 붙여줄까? 라고 말이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고 산다면 이건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남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어스름한 저녁, 하루가 끝나가는 시간. 모두들 제자리로 돌아갈 채비에 바쁘다. 천천히 일어나 주섬주섬 자리를 정리하는 내 손길은 게으르게 움직인다. 저녁 때가 됐으니 적당히 배도 고프고 돌아갈 집도 있다. 하지만 짐을 챙기는 내 손은 여전히 느리다. 주말, 아마 모두들 약속이 있겠지? 이 저녁 그저 편하게 같이 있고 싶은, 특별한 근황을 들려주지 않고도 소주 한 잔 서로 따라주고 싶은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그러면서도 왠지 갑작스레 만나자라고 하자니 민폐가 될까 걱정이 앞선다. 용기를 내본다. 몇 가지 전화를 건 핑곗거리도 미리 계산해본다. 여보세요? 나야. 뭐해? 그러자 친구가 말한다. 어디로 갈까? 주말 저녁, 퇴근 시간이 지날 무렵 전화를 건 내 마음을 읽어낸 친구. 이 시간에 전화를 걸었다는 건 쓸쓸하다는 무언의 메시지라는 걸 알아챈 친구. 무슨 일 있어? 가 아니라 어디로 갈까? 하고 단번에 말해주는 친구.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존재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람 존재 자체에 감사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세상에 있고 나와 같이 같은 시간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축복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약 그런 사람을 얻게 된다면 그런 사람을 얻은 그 누구라도 굉장히 깊은 단계의 축복을 받으며 세상을 살게 된 행운아가 아닐까? 세상의 모든 좋은 기운을 품고 그 어떤 슬픈 일, 아픈 일도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 죽을 때조차 보고 싶어서 눈 감는 게 싫어지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그 말도 되지 않는 꿈을 꿔본다. 사랑의 완성은 없는 거라고 한다. 사랑은 과정에 있는 것이지 사랑을 느낀 그 순간을 매듭지어서 결정된 게 아니라고. 그를 얻었다는 안심보다 존재 자체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만약 그런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그건 무한한 감동이고 감사함 그 자체일 것 같다. 두 번째 팀, 그리고 첫사랑. 내가 처음 이성에게 좋아하는 감정을 느꼈던 건 10살 때 같은 반 여자아이였다. 하지만 그건 말 그대로 사전적 의미일 뿐인 나의 첫사랑. 언제 어느 순간이건 첫사랑이 누구였는지 모르면 고민할 새도 없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한 사람. 2003년 여름 20살 눈부시게 빛났던 그녀가 나에겐 첫사랑이었다. 보잘것없는 댄서인 날 좋아해 줄 거라곤 기대하지 않았다.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더 편하게 친구로 지낼 수 있었다. 그녀는 모 방송국에서 VJ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녀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마침 우리가 안무를 준비 중이던 가수의 댄서가 되는 체험 프로그램을 맡아 함께 연습을 하게 된 것이다. 체험 방문으로 한 달간의 연습을 모두 마치고 함께 무대에 오르던 날, 의상을 갈아입고 녹화를 기다리고 있는데 바다 누나가 우리에게 한마디를 툭 던졌다. 야, 너희들이 잘 어울린다. 한번 만나봐. 순간 어색해진 분위기에 우리는 눈이 마주쳤고 볼이 뜨거워졌다. 나의 영광이지만 그럴 일은 없을 거라며 농담처럼 웃어넘겼다. 하지만 누나의 그 말은 하루 종일 머릿속에 맴돌았다. 며칠이 지나 연습실이 아닌 곳에서 다른 옷차림으로 만난 그녀는 더욱 빛나 보였다. 애써 태어난 척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하려 노력했지만 그녀는 나의 떨리는 마음을 이미 모두 알고 있는 듯했다. 그녀가 맡은 프로그램은 끝이 났고 더 이상 볼 일도 없었다. 거절당할 각오도 되어 있었다. 쓸데없는 자존심은 충분히 지켰을 때였으니까. 어떤 말로 고백을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녀가 나의 고백을 받아주었고 그렇게 우리의 연애는 시작됐다. 세상을 다 가진 게, 세상을 다 가졌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었다. 어딜 가도 데려가고 싶고 누굴 만나도 자랑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내 사람이라니.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웠던 3년간의 사랑. 나의 그녀는
내게 3년이라는 길고도 짧은 시간에 사랑이 되어주었다. 이별, 그리고 재회. 3년의 사랑, 내 생에 가장 아름다웠던 시간. 어떤 누가 믿을까? 21살의 혈기왕성한 남녀가 3년간의 연애 동안 한 번도 싸우지 않았다면? 다시 생각해보면 차라리 가끔은 싸워도 볼걸. 적당한 배려는 약이라지만 과하면 독이라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 나는 나대로, 그녀는 그녀대로 가득했던 삶의 고충들. 일, 사랑, 가난, 그리고 가족. 지칠 대로 지쳐있던 어린 시절의 우리 두 사람. 그녀와 헤어지고서 가장 나아진 건 더 이상 서로의 힘든 모습을 볼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 잘 해결되겠지? 곧 행복해지겠지? 마음속으로 바랄 수밖에 없는 바람뿐인 그때의 우리. 1년에 한두 번 정도 전화로 안부를 묻게 된 우리. 참 많은 것들이 궁금하지만 묻지 않게 된 두 사람. 서로의 건강한 목소리와 부모님의 안부를 묻는 것이 전부가 되어버린 사이. 20살 우리가 만났을 때, 24살 우리가 헤어진 나이, 37살 지금. 13년 너를 다시 만나기까지. 여러 번 안부를 묻지만 밥 한 번 먹자는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던 기간. 이번엔 진짜 만나자. 성수동의 한 중식당. 약속 시간보다 먼저 도착했다. 문득 16년 전 그녀를 연습실이 아닌 곳에서 처음 만난 그날이 떠올랐다. 내 안에 아직 그녀에 대한 설렘이 남아있었다. 약속 시간이 되고 차에서 내리며 나를 향해 손 흔드는 그녀의 모습을 보자 나도 모르게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반가웠다. 드디어 그녀와 마주 앉았다. 13년 만에 만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만큼 편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식사를 하며 그동안 쌓인 많은 얘기를 나눴다. 연애부터 부모님의 안부까지.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 줄도 몰랐다. 식사가 끝날 때쯤 그녀가 갑자기 영화를 보러 가자고 했다. 나와 밥을 먹고 영화를 볼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13년 만에 만나서 영화라. 나쁘지 않았다. 그녀의 그런 통통 튀는 매력은 여전했고 소극적인 나는 그런 모습을 좋아했다. 그녀와 함께 왕십리 CGV로 가서 영화를 봤다. 옛 기억들이 떠오르며 그때로 돌아간 것만 같았다. 영화가 끝나고 출구로 나오는 많은 연인들 사이에서 우리의 모습도 어느 연인과 다를 게 없었다. 다만 잡고 싶은 그녀의 손을 내 마음대로 잡을 수 없다는 그 상황만 다를 뿐. 그녀는 나를 집까지 데려다 주고서야 돌아섰다. 그 후로 우리는 꽤 자주 만났다. 그녀의 어머니도 다시 찾아뵈었고 우리 아빠 칠순잔치에 그녀가 와주기도 했다. 오래전부터 우리 사이를 응원해주던 친구도 다시 만난 우리를 보며 운명이라고 부추기며 응원했다. 정말 운명이라 생각했다. 그동안 또 다른 많은 연애를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늘 그녀가 존재했다. 내 마지막 여자이길 바랬다. 내가 그녀를 책임질 수 있는 모든 상황이 준비되어 있다면 단 1초의 고민도 없이 프로포즈했을 하다. 그러나 나는 13년 전과 그게 달라지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고 그녀 역시 해결되지 않은 많은 일들로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었다. 13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우린 그때와 달라진 게 없었다. 그녀를 다시 만난 기간은 6개월이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예전처럼 행복했지만 뭔가 확실하게 맺어진 사이가 아니란 게 늘 마음에 걸렸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그녀에게 소개팅을 제안했다. 그녀는 자신을 꽉 붙잡아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에게 이야기했다. 하지만 난 그녀를 잡지 못했다. 나는 남자답지 못했다. 그러나 나의 선택은 그녀의 행복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나는 지금보다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 준비란 게 얼마나 걸릴지도 알 수 없었다. 그 알 수 없는 시간 동안 그녀를 붙잡아둘 수는 없었다. 나는 또다시 그녀를 놓아버렸다. 지금까지의 내 삶을 자책하며 가슴은 찢어질 듯이 아팠다. 그리고 미안했다. 그 후로 다시 1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든다. 그때 차라리 이기적일걸. 나보다 좋은 남자 만나야 한다는 그딴 배려심 말고 그냥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녀를 붙잡았다면, 그랬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어쩌면 지금 내 옆에 그녀가 있지 않을까? 이제 내 선택지는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반드시 나보다 좋은 사람을 만나 그때 내 선택이 후회되지 않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초라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처지의 사람이란 걸 나는 잘 알고 있다. 존재만으로도 힘이 된다는 말이 과연 현실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걸까? 그런 게 가능은 한 것일까? 정첩장. 드라마 같았던 그녀와의 재회는 끝이 났다. 나는 다시 혼자만의 일상으로 돌아왔다. 운명이라 생각했던 만남도 결국엔 인연이 아니었던 거라며 나 자신을 설득하고 세뇌시켰다. 다시는 그런 여자를 만날 수 없을 거라는 확신을 들게 한 사람. 그만큼 놓치기 싫은 여자였다. 내가 조금만 더 안정적인 삶을 살았다면, 앞으로라도 그렇게만 된다면 꼭 다시 붙잡아야겠다는 미련한 생각도 좀 제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떠나간 막차는 돌아오지 않는다. 15년 전의 감정으로 돌아가 그녀를 다시 사랑하고 있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그녀의 말에 나도 모르게 바보 같은 대답을 해버렸고 우린 그렇게 끝이 났다. 지질대로 지쳐버린 그녀는 기댈 곳이 필요했지만 난 어깨를 내어주지 못했다. 동진아, 나 친구가 남자 소개해준대. 어떻게? 아, 그래? 그래, 그럼 한번 받아봐.
나는 비겁하고 어리석었다. 자신을 확실하게 붙잡아 달라는 그녀의 마음에 상처만 주는 바보 같은 대답이었다. 그녀는 나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나를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의 모든 걸 감싸줄 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난 그녀의 마음에 난 상처들, 그녀의 부모님과 그녀가 살아야 할 집까지 아무것도 해결해 줄 자신이 없었다. 그리고 무능력한 나를 자책했다. 혹시 복권이라도 당첨이 된다면 그녀를 붙잡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매주 복권도 사봤지만 그녀는 이미 내 앞에 없다. 그날 나의 어리석은 그 대답을 그녀는 이해해 줄 수 있을까?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 다시 그날이 와도 내 선택은 다르지 않았을 걸 나는 잘 알고 있다. 비겁하지만 붙잡지 않는 것. 그게 내가 사랑하는 그녀를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결국 친구의 권유대로 한 남자를 소개받았고 그 남자는 나와 비교도 되지 않는 능력 있고 멋진 사람이었다. 그녀와 헤어진 지 6개월이 지날 즈음 청첩장을 받았다. 참 다행이었다. 내가 아닌 더 좋은 남자를 만나서 참 다행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말은 없다고 그 누군가 그랬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질 수 있다는 걸 경험한 난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제는 나보다 더 많이 사랑해줘야 할 남자가 생겼다. 그게 그 남자가 해야 할 일이다. 아직 그녀를 사랑하지만 이 마음, 이제는 넘겨줄 때가 왔다. 난 누구보다 두 사람을 응원할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다정한 친구로 남았고 그것만으로도 비겁하고 여전히 사랑하는 나란 사람에겐 그저 감사한 일이다. 위로. 이것저것 걱정은 많고 미래는 불안해 죽겠는데 사람들 앞에선 괜찮은 척 해야 하는 거 힘들지? 속도 모르면서 마냥 잘 살고 있는 줄만 알고 말이야. 근데 너무 외로워하지 마. 너를 정말 생각해주는 사람은 네가 아무리 웃고 있어도 마음속으로 이미 걱정부터 하고 있을 거야. 내가 그래. 내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나랑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걸 잘 알고 있거든. 그래서 아무리 밝아 보여도 걱정부터 되더라고. 그러니까 힘들 땐 힘든 티를 내도 괜찮아. 우리는 서로에게 자랑보단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무죄. 우리는 아직 서로에 대해 모른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내가 나에 대해 알고 있는 것만큼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다. 내 모든 걸 허물 없이 드러냈을 때 그 모습에 함께 허물을 벗는 사람과 비로소 진실된 사이가 될 수 있다. 눈에 보이는 모습은 가짜일 뿐 진짜 사람은 마음속에 있다. 상처.
가끔 마음이 지칠 때 마냥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어. 차라리 이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겨주면 어떤 고통도 받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날. 따지고 보면 원인은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생기는데 말이야. 가족과 친구들, 직장과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 사이에서 생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문제는 서로 마음에 상처를 남기잖아. 하지만 그렇게 서로 부둥켜 지내지 않으면 홀로 설 수 없는 것도 사람이고, 더불어 돕지 않으면 정말 살아갈 수 없는 것도 사람이니까. 이 작은 책 한 권이 우리 손에 있기까지도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듯이 말이야. 자동차와 비행기를 만드는 사람이 있기에 우리가 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낚시와 짐승을 사육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처럼, 옷 하나부터 머리카락을 자르기 위한 가위까지 어느 하나 필요 없는 것과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처럼, 따지고 보면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의 협력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세상에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은 없듯이, 병 주고 병 주면 인간이 아니고, 약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 상처는 깊을수록 두껍게 아물고, 부러진 뼈는 다시 붙는 순간 더욱 단단해지는 것처럼, 병을 주고 약을 주는 게 인간의 삶이겠지. 너랑 소주 한잔하고 싶어. 있잖아, 잘 지내? 갑자기 미안해. 다름이 아니라 자꾸 네가 생각나. 잘 지내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혹시 내 생각 나진 않니? 너무 보고 싶다. 이런다 우습지? 이제 와서, 그래, 이제 와서 이렇게 널 다시 찾는다는 게 용기 내본 거야. 잠깐 가도 되니? 한 번만 볼 수 있을까? 사실 난 못 지내. 그리고 여전히 미안하기도 하고. 화내도 괜찮아. 근데 그때가 자꾸 생각나. 이제 괜찮은지, 아픈 데는 없는지. 혹시 너도 내 생각이 나진 않니? 너무 보고 싶어. 이런 내가 밉지? 이제 와서 이렇게 다시 널 찾는다는 게. 용기 내본 거야. 잠깐 가도 되니? 한번 만날 수 있을까?